이번 시간에는 이 기업회계 2급 70일의 기출문제 11번 볼게요.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공손은 불량품 또는 불합격품을 우리가 무슨 품? 공손품이라 합니다. 그지? 예, 비정상 공손은 무슨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정상 공손은 제조원가에 가산하는데 기말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품질 검사를 해야지만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말제품이 품질 검사 안 했다면 예, 공손품 원가를 완성품에만 배부하고 품질 검사 시점이 50%인데 기마제품의 완성도가 만약에 40%라면 아직 기마제품 품질 검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치? 그러면 공손품은 전부 다 어디서만 완성품에서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마제품의 품질 검사를 받았다면 공손품 원가를 완성품과 기마제품에 배분해요. 품질 검사 시점이 50%인데 기마제품 완성도가 60%라면 그지 50% 시점에 이미 무슨 검사를 품질 검사를 받아서 기마 제공품 중에서도 공손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11번에 1번. 공손품이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하고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아니고 비정상 공손은 전부 다 무슨 비용?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품질 검사 안 받았다는 얘기네. 그지? 응? 검사 시점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품질 검사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분하는 거죠. 기말제품에 배분하지 않아요. 품질검사 안 받은 거야. 기말제품 품질검사 안 받았다. 이해 갔을까요? 12번. 달에는 7월 중 원재료 10만 원을 구입하였고 직전 농원가 20만 원, 제조 건조원가 3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달에 7월 1일 현재 원재료 재고액은 6만 원, 7월 30일 현재 원재료 재고액은 2만 원이다. 7월에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더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가 얼마? 기초 원재료가 6만 원. 플러스 필요하죠 원재료 매입액이 10만 원. 더해서 16만 원만큼 투입할 수 있는데 재료를 투입하고 남았다. 기말 원재료가 얼마? 2만 원 빼면 예, 원재료비는 14만 원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재료나 농업비는 특별한 말 없으면 재료는 직접 재료비,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 시험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그래서 예, 직접 재료비 14만 원에다가 직접 농업비 20만 원에다가 제조건조비 30만 원 더하면 64만 원이 7월에 총 제조원가. 그래서 답이 3번이고. 13번. 다음 중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배분 절차가 다른 방법보다 간단한 것은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직접 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수 관계가 밀접한 경우 부정확한 원가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직접 배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조문 상호 간의 용수 관계가 밀접하면 우리가 무슨 배분법? 상호 배분법 해줘야 되는 거야, 따지면. 또는 단계를 해주던가. 그런데, 예, 직접 배분, 보조부문과 용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밀접한 경우에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예, 부정확한 원가 배분을 초래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원가를 먼저 배분해야 하는지 배분 순서를 정하는 건 무슨 배분법? 단계 배분법.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린 거고요. 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유목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은 예, 무슨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4번이고 14번.
백제는 직접 노동 시간의 기준으로 재정관적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그럼 직접 노동 시간이 무슨 기준? 배부 기준이에요. 단기의 재정관적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 조업도는 몇 시간인가? 정상 조업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기준 조업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예정 제조관접비하고 실제 제조관접비 할 때는 차변에는 무슨 제조관접비를 실제 제조관접비를 대변에는 예정 제조관접비 배부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된 제조관접비가 42만 원이고 대변은 예정 제조관접비 배부액 얘가 무슨품 계정에 가는 거예요? 재고품 계정 가는 거예요. 예정원가 또는 정상원가 쓰는 경우는 예정 제조관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 4,000시간. 예정 배부율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번 연도를 예상해서 연초에 미리 정한 예산 제조관접비. 예산 제조관접비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예정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예상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지? 50만 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제조관접비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봤더니 50만 원이 발생할 거 예상이 되고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정상조업도 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배부 차이는 가소배부 얼마 실제보다 많이 배부하면 가계배부 예정이 실제보다 예정이 적으면 무슨 배부 가소배부니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여기가 2만 원 발생한 거예요. 가소배부된 만큼 원가에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여기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40만 원이란 얘기지. 실제보다 조금 배부했으니까 가소배부. 실제보다 많이 배부했으면 가대배부. 그럼 40만 원이 나오려면 예정 배부율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을 몇 시간으로? 4,000시간. 40만 원을 4,000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은 100원. 그럼 시간당 배부율이 100원이 나오려면 정상조업도가 몇 시간이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관접비 50만 원을 예정 배부율 100원 나눠주니까 정상 조업도는 몇 시간? 1,000시간. 이 정상 조업도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정 직접 노동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얘를 정상 조업도, 기준 조업도 또는 뭐 예정 직접 노동시간, 뭐 예산 직접 노동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답은 3번이고. 15번. 다음 중 결혼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이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부가 된다. 균등이익률법은 매출 총이익률이 같게끔 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음,
긴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음. 추가 가공비가 더 높은 제품이 아니라 더 적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네, 추가 공비가 높은 제품에는 더 적은 결합원가를 배부한대. 더 적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에서는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을 이용하고, 2번도 틀린 거고,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는 분리점 판매가치는 다 무슨 양 갖고 생산량 갖고 하는 거예요. 생산량 갖고 판매량이 아니라.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량만 갖고 생산량이라든가 무게만 갖고 하는 거라서 그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요. 그 3번이 답이고,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공 의사결정할 때 이미 배분된 결합원가를 고려해야 된다.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가공 의사결정할 때 이미 배분된 결합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미 배분된 결합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실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15번 답은 3번이고요. 16번. 다음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재료의 찌꺼기나 조각을 우리가 이제 작업 폐물이라 얘기해요. 작업 폐물. 찌꺼기나 조각으로 인쇄소에서 종이 절단 후 나오는 종이 부스러기, 목광소의 톱밥, 프레스 공정 후의 철판 잔여물,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폐물? 작업 폐물이라 하고. 17번. 서울은 제조건조비를 직종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럼 직종노무 시간이 무슨 기준? 배부 기준. 제주시도 넘버 2번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조건조비 총액이 120만 원. 단기 직종노무 시간이 800시간. 제조시도 넘버 2번에 직접 재료비가 240만 원. 직종노무비가 160만 원. 직종노무 시간이 700시간이다. 그러면 제조건조비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넘버 2번의 제조건조비 배부액은 넘버 2번의 제조건조비 배부액은 총 제조건조비 120만 원 곱하기 총 직접 노동시간 몇 시간 중에 800시간 중에 넘버 2번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700시간이니까 그러면 120만 원을 800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이 1,500원 곱하기 700시간 곱하니까 제조건조비 배부액이 105만 원이 돼요. 그럼 넘버 2번에 총 제조 원가는 넘버 2번에 직접 재료비 240만 원 플러스 직접 농업비 넘버 2번 160만 원 플러스 넘버 2번에 제조건조비 배부액 105만 원을 더하니까 200, 300, 400, 500, 5만 원이 넘버 2번의 총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3번이 나오는 거고,
대조관계비 배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응? 18번. 다음 원가 계산 방법 중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실제 원가는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 우리 이거 가지고 한 적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둘, 네 개, 네 개, 다섯 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실제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정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뭐만 쓴다? 실제만 쓰는 거.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직접 경비는 다 뭘 쓰고 실제를 쓰고 제조 간접비만 뭘 써요? 예정을 쓰는. 표준 원가 계산은 전부 다 표준만 쓰는 거. 근데 여러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 직접 경비는 다 무슨 비야? 변동비. 다 변동비예요. 근데 제조 간접비에는 무슨 제조 간접비도 있고 변동 제조 간접비도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도 있어요. 예정 제조 간접비는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배분을 갖고 배부하는 거라서 얘도 무슨 비다? 예정도 변동비. 표준도 표준도 미리 정해놓은 거 갖고 하는 거라서 전부 다 뭐다? 변동비에 다. 근데 실제만 누가 있어? 고정비가 있는 거지. 고정비는 고정비는 생산을 많이 하든 생산을 적게 하든 통원가 바뀌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산을 적게 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생산을 많이 하면 단가는 내려가고, 그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다 끝나고 나서 원가 계산해야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가는 사전 원가, 사후 원가, 사후 원가는 표현 쓰는 거지. 누구 때문에? 고정 제조관리비 때문에. 정상원가하고 표준원가 전부 다 무슨 비니까? 변동비니까 사전에 하던 사후에 하던 원가가 달라지지 않는 거지. 단가가 달라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전 원가라는 표현 쓰는 거야. 사전 원가. 음. 그래도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변동원가 계산.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는 무슨 원가? 사전 원가. 그리고 18번 답은 4번이라는 거. 변동원가 계산은 정보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든 고정 제조 간접비든 이거를 전부 총 제조 원가로 보겠다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변동 제조 간접비만 총 제조 원가로 보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이 기간 원가로 보는 거. 인식하는 게 변동 원가 계산. 그러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가 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제조 원가에.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 기간 원가 비용은 판매비 관리비처럼 보는 거야. 판매비 관리비처럼. 그래서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차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번. 19번. 정성은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어디로 간 거야?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됐다는 얘기는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 100%. 처음부터 재료는 다 넣고 시작한다. 기초정품이 100개, 완성도가 30%. 그럼 여기에 30%의 의미는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죠. 그지? 재료비는 몇 프로니까? 100%니까. 재료 원가가 10,000원, 가공 원가 50,000원. 단기 투입한 재료비가 30만 원, 가공비가 68만 원. 기말용품 100개. 여기에 완성도도 무슨 비에 대한 완성도?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 왜? 재료는 처음부터 다 넣고 시작하니까. 단기 완성품은 300개. 했을 때 기말용품 원가를 구하는 거네. 기말용품 원가를. 그럼 기말용품 원가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완성품 한산량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재료비와 가공비. 재료비의 완성품 한산량은 완성품 수량 몇 개? 300개. 플러스 기마제공품 한산량은 기마제공품 수량 몇 개에다가 100개에다가 완성도가 몇 프로니까 재료비는 100%니까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100%일 때는 기말 수량 100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무슨 법? 평균법. 그지? 여기서 이제 기초 환산량, 기초제품품 수량이 100개. 완성도가 재료비는 100%. 결국은 100개를 빼주면 재료비의 완성품 수량은 300개. 강공비도 같은 방식으로 완성품 수량이 300개. 플러스 기마제공품 환산량이 기마제공품 수량 100개에다가 완성도가 70%? 그러면 기마제공품 가공비는 70개치에 대한 가공비는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지? 그죠? 여기까지가 평균법이고 여기서 이제 기초 환산량 기초제공품 수량이 100개 완성도가 30% 그래서 30개 해주면 370개에서 30개 빼니까 340개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가는 재료비하고 가공비 단기 발생 원가만 갖고 따지죠. 왜? 수량이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초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지? 어? 빠져 있기 때문에 완성 환산량 구할 때도 환산량 단가 구할 때도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환산량 단가를 봅니다. 재료비의 단기 발생 원가는 여기는 단기 투입 원가라 나오는 단기 투입 원가. 투입 원가가 30만 원. 30만 원 나누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00개. 단기 투입 원가 30만 원은 300개 만들 수 있는 재료비고 가공비의 단기 투입 원가는 68만 원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340개를 만들 수 있는 가공비란 얘기죠. 그래서 재료비 단기 투입 원가 30만 원을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300개 나눠주면 재료비는 한 개 만들 때마다 얼마씩? 1,000원씩 들어간 거죠. 이번 달에. 가공비는 68만 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340개 나눠주니까 가공비는 한 개 만들 때마다 얼마씩? 2,000원씩 들어간 겁니다. 기마제품품 원가는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 단가 1,000원 곱하기 재료비의 기말용품 환산량은 재료비의 기말 환산량은 100개 가공비는 70개 100개로 곱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2,000원 곱하기 가공비의 기말 환산량은 70개 곱해주면 기말용품 원가가 나오겠죠. 재료비는 1,000원에 100개를 곱하니까 10만 원. 가공비는 2,000원에 70개를 곱하니까 14만 원. 그래서 결국은 선의선출법에 의한 기말용품 원가는 2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4만 원이. 그래서 19번 답은 2번이 답이고 됐을까요? 20번. 2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보고서. 그지? 그리고 우리 제조원가 보고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재료비, 노비, 제조공비 또는 뭐 직접재료비, 직전노비, 제조간접비에서 단기총 제조원가 나오고 기초제품 더하고 기말제품 빼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1번은 맞는 얘기고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같죠. 그치? 같고 왜?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무슨 계산서? 손익 계산서로 넘어가서 제품 매출원가 계산할 때 쓰이니까 같은 인물이 수정할 때 배웠죠. 전년에 1급에서 그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는 보고서이다. 매출원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는 보고서는 무슨 계산서? 손익 계산서죠. 그지? 3번이 틀린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매출원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3번이 틀렸고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에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기록되는 원재료 기마정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1번
대전은 결합제조 공정에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대전은 제품 A 1000개와 제품 B 500개를 생산했으며 분리점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은 제품 A가 100원, 제품 B가 50원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에 따라 무슨 점에서의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에 따라 제품 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가 20만 원이었다면 총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총 결합원가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림으로 그리면 그 개수가 이게 한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려놓고 제품 A, 제품 B 그리고 생산량이 1번 생산량이 A가 1000개, B가 500개. 그 다음에 분리점 판매 가치가 판매 단가가 A는 100원, B는 50원. 그러면 이 분리점 판매 가치는 1 곱하기 2 생산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A는 1000개에다가 100원을 곱하니까 10만 원. B는 500개에다가 50원을 곱하니까 2만 5천 원. 그리고 총 분리점 판매 가치는 12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배부율, 그 다음에 결합원가, 배부액. 배부율은 결합원가 5번을 분리점 판매 가치 3번으로 나눠서 구하고, 결합원가가 B에 배부된 게 얼마예요? 20만 원. 여기가 20만 원이라는 게 20만 원. 여기는 여기는 3번에다가 4번을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율은 결합원가 배부액 얼마를? 20만 원을 그지? 5번을 3번 나눠주니까 5번 20만 원을 3번 2만 5천 원 나눠주니까 배부율이 8이 나와요. 8. 그 여기가 8이면 나머지 다 몇이다? 8이다. 그러면 결합원가 배부액이 A는 80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총 결합원가는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100만 원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지금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결합원가보다 8배나 작고 원가보다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원가보다가 그지? 8분의 1로 팔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무리를 위해서만 그냥 낸 거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21번 답은 예, 총 결합원가는 얼마다? 1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2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가대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제조간접비 가대배부는 시계당 갖다 쓰여야 되는데 이게 제조간접비 계정이고 하변에는 무슨 제조간접비? 실제 대변에는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 얘기예요. 하변에는 실제 제조간접비고 대변에는 어디 예정 제관비의 배부 얘기입니다. 실제 원가가 정상 원가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가대배부. 가대배부라는 얘기는 금액을 우리가 임의로 넣어보면 실제가 만약에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가대배부라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정이 더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3만 원이라면 13만 원이라면 하변의 재간비 배부 차이가 3만 원 나오고 예, 과대에 배부된 만큼은 원가에서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원래는 이제 실제 제조간접비 10만 원을 재고품 계정 보내서 원가 계산해야 되는데 예정 원가 계산에서는 이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 13만 원이 무슨 품으로? 제공품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실제보다 많이 배부하면 가대 배부, 실제보다 조금 배부하면 가소 배부. 그래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실제 원가가 정상 원가보다 크다? 아 작다 그지? 작아야 되죠. 1번 틀린 거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실제 제조간접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2번이 맞는 거네. 그지? 예정 배부액이 실제 제조간접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2번이 맞고 그래서 22번 답은 2번이고요. 23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원가는 성과평가의 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보다 표준원가가 더 큰 경우에는 실제 원가는 지금 차변이죠. 따지면 왼쪽 표준원가는 대변이죠. 오른쪽 그지? 예, 비교했을 때 왼쪽이 실제 원가보다 표준원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왼쪽이 작은 거네. 작으면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두 개수가 이게 한 개수가 세 개. 실제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실제 원가. 표준 단가에다가 표준 조업도를 곱하면 표준 원가. 가운데는 표준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나오는데 음,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더 큰 경우 그럼 실제 원가를 그냥 가정에서 10만 원 잡고 표준 원가를 만약에 13만 원 잡으면 예, 결국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왼쪽하고 오른쪽이라는 얘기야. 왼쪽이 작으면 그지? 왼쪽이 작으면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 왼쪽이 크면 불리한 차이.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계산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총원가 차이.
총 원가 차이는 얼마고? 3만 원이고 왼쪽이 작으니까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원가, 직전원가, 제조관점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표준원가는 원가 통제를 목적으로 이용되며 가격표준과 수량표준으로 설정된다. 어쨌든 2번이 틀렸고요. 24번 대안의 제조건조원가는 가공원가의 40%이다. 직종원가가 54,000원이고 직접재료원가가 52,000원일 경우 제안의 제조건조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의 가공원가 100% 중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60%래요. 1 마이너스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 몇 프로니까? 40%니까. 60%가 5만 4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만 4천 원 나누기 60% 하면 가공원가가 9만 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야. 9만 원. 가공원가 9만 원 100%중 제조간접비가 몇 프로니까? 40%니까. 걔를 뺀 나머지가 특종업이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 9만 원. 9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0%. 3만 6천 원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의 40%이기 때문에 직정오비가 가공원가의 몇 프로? 60%라는 거. 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3만 6천 원. 답은 1번이고 2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변동 제조건조 원가의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요거 물어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에서 실제 원가가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표준 단가 곱하기 표준 조업도에서 표준 원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표준 단가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하나 더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걸 우리가 변동 제조관접비에서는 소비 차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가운데하고 오른쪽 표준 원가를 비교한 거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놓기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가로놓기. 변동 제조관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 8,800원. 실제 작업 시간은 120시간. 여기가 지금 8,800원이고 여기가 12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작업도는 120시간이고 표준 단가는 변동지정원가 표준 배분율은 시간당 얼마? 80원이고 표준 작업 시간은 115시간이고 여기가 80원, 여기도 80원, 여기 115시간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80원에 120시간 하면 가운데 금액이 9,600원. 80원에 115시간 하면 표준원가는 9,200원.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이게 무슨 차이? 소비 차이. 800원이죠. 800원인데 왼쪽이 커야 작아요. 작으니까 무슨 차이? 유리한 차이. 그치. 800원, 유리한 차이.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는 얼만데? 400원인데 왼쪽이 크죠? 그지? 능률 차이는 400원,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소비 차이는 800원,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400원, 불리한 차이. 이거 단가는 뭐 안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8,800원에 120시간 나눠주면 안 떨어지네. 안 구해도 상관없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70일의 기출문제 원가에게 기업회계 이익은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